랭킹 준 게 갓난데 해준 게 얼만데? 아, 그렇습니까? 아, 아세요? 뭐 어쩔 TV, 저쩔 TV, 뭐 어쩔래미, 저쩔래미, 꿀 TV, 안궁 TV, 뇌절 네. TV 그런 거. 자, 이제 매 선수가 있는 남미 예측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남미는 전통적인 10팀의 홈앤어웨이 라운드 로빈 풀리그 방식을 그대로 또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본선으로 또 진출을 직행으로 하게 되겠고 5위를 차지한 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예선 4라운드의 승자와 함께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시아 A조와 B조의 3등끼리 붙어서 네. 거기서 이긴 팀과 남미의 5등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를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현재 1위와 2위 그리고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아직까지 순위가 미정인데 에콰도르, 우루과이, 페루, 칠레, 콜롬비아가 모두 진출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 간 이제 딱 2경기씩만을 남겨놓고 있죠. 2경기씩이 남았으니까 지금 일단 이제 3등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3등인 에콰도르가 현재 25점입니다. 4등 우루과이가 22점. 페루가 그 다음인데 21점. 칠레, 콜롬비아 순으로 가는데 19점, 17점이에요. 네. 콜롬비아는 왜 이렇게 승점이 그러니까요. 적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콜롬비아에게도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콜롬비아가 17점으로 승점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25점이나 일단 확보를 했다. 제가 봤을 때 에콰도르는 일단 4등은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최소한. 네, 2경기가 남아 있는데 에콰도르 상대가 어떻게 남아 있냐면 파라과이와의 대결이 한 판 있고요. 아르헨티나와의 대결이에요. 근데 에콰도르 홈에서 하거든요. 상대가 아르헨티나이기는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정말 이른바 죽을 똥 살 똥 경기를 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좀 지금까지 못 뛰었던 선수들한테 기회 주면서 플랜 B, 플랜 C를 한번 시험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좀 실험성이 약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런 대결이 다 FIFA 랭킹에 관계에는 다 있는 대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가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인 거는 저는 에콰도르에게는 나쁘지 않고 그 전에 파라과이 전도 현재 구도에서는 에콰도르에게 전혀 나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에콰도르가 요렇게 2경기라면 그리고 지금 우루과이 4등보다도 3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에콰도르는 아무리 못해도 4등 안에는 들 것 같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에콰도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강팀이 됐냐? 제가 봤을 때는 에콰도르의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의 선전의 가장 큰 원인은 세대 교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지금 이제 대표팀 명단을 한번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에콰도르에는 물론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 같은 예전부터 뛰어온 30줄이 넘은 베테랑 공격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팀의 주력이 대부분 20대 중반이거나 혹은 심지어 20대 초반들. 예를 들어 라리가에서 또 많은 팬들이 이미 이제는 아시는 에스투피니안 같은 선수 있죠. 비아레알의 네. 아주 공격력 좋은 왼쪽 윙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또 분데스리가에 진출해 있는 그루에소라든가 인카피에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투피니안, 그루에소, 인카피에 이 선수들도 나이가 젊어요. 많아봐야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선수들은 빅리그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팬들이 좀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는데 이 선수들이 또 상당히 젊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 자원 중에는 마이클 에스트라다라는 선수가 있고 곤살로 플라타라는 선수가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다가 지금은 마야돌리드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마야돌리드가 라리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소문이 덜 날 수는 있어도 이 곤살로 플라타 선수도 상당한 유망주거든요. 그리고 이미 프리미어 리그로 건너갔지만 지금은 또 임대에 나와 있는 미드필더 중에 모이세스 카이세도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런 선수들이 역시 또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혹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이런 선수들 중에 에콰도르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젊다는 거예요. 에콰도르가 사실 근자의
메이저 대회에서 좀 잘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는 그래도 해왔고 그것이 요번에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우루과이나 대표적으로 또 칠레나 네. 이런 팀들은 여전히 빅네임 노장들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죠. 그 우루과이가 굉장히 좀 큰 경기들 2경기가 남아 있는데 둘 다 상대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3월 24일에 바로 아랫 단계 5위에 있는 팀이죠. 페루와 경기를 치르고 네, 4생 결단의 예. 대결이죠. 그리고 5일 뒤에 3월 29일에는 역시 그 5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칠레와 또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전 라운드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전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역시 지금으로 봐서는 4생 결단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노장 의존도가 좀 여전히 좀 있는 팀이라고 우루과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우루과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남미에선 막판에 최대의 주인공 중에 한 팀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주인공은 아닌데 어찌됐건 우루과이가 페루와도 맞대결, 칠레와도 맞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가장 큰 또 어떤 변수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팀이 은근히 지금 17점으로 7위까지 떨어져 있는 콜롬비아가 약간의 이 변수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콜롬비아의 남은 경기가요. 3월 24일에 볼리비아거든요. 네. 그리고 3월 마지막 29일에는 콜롬비아의 상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체들이랑 경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는 완전히 지금 탈락한 상태는 아니지만 간당간당하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전은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2승이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하고 물론 볼리비아 측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리비아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콜롬비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경기를 다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콜롬비아도 23점까지 올라가요. 맞아요. 아마 2승점이면 5등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소준준 우루과이가 아나운서? 워낙에 중요한 경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루과이가 여기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콜롬비아가 승점 23점이라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루과이가 지게 되면 네. 페루나 칠레는 또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페루, 칠레도 지금 콜롬비아보다는 윗순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지면 안 콜롬비아만 되겠네요.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예를 들어 우루과이 대 페루도 무승부. 우루과이 대 칠레도 무승부. 그리고 이제 페루와 칠레가 또 한 경기씩이 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기들이 이 팀들이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우루과이가 이겨버리거나 예를 들어 아예 페루나 칠레를 다 꺾어주고 그럼 우루과이는 가세요. 저희는 그 다음 순위를 노리겠습니다. 뭐 콜롬비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이겨주거나 아니면 계속 무승부가 양산이 되거나 그러면은 콜롬비아에게도 저는 찬스가 있다고 봐요. 네. 남은 팀들의 어떤 그 대결 스케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남미 예선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쥘 것 같다. 네. 그리고 남미에서 5등을 하게 되면 상대가 아무래도 아시아 팀이거든요. 조금은 더 유리하다. 네, 설사 그러니까. 그것이 네. 호주가 된다 하더라도 호주가 요즘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정말 우리가 좋았을 때 그 호주를 상상하면 지금의 호주는 빅리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것이 지금 이 아시아 예선에서의 고전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설사 만약에 아시아에서 플레이오프 오는 팀이 호주가 되더라도 남미 5등이 저는 승산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예전에는 이것도 홈앤드 어웨이였잖아요. 예전 히딩크 감독 당시에 호주랑 우루과이랑 플레이오프를 했었는데 호주가 우루과이 원정을 가고 우루과이가 또 호주 원정을 오는 건데 특히 이제 호주가 우루과이 원정 가는 거는 호주에게는 엄청 고역이죠, 진짜. 맞아요. 예, 이제 네. 그런 어떤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하면은 아시아 팀들은 또 그런 핸디캡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아마 카타르에서 모여서 플레이오프들이 다 단판으로 치러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변수가 좀 더 많은 플레이오프이기는 해요. 단판 승부가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미 5등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오는 팀보다는 승률이 그래도 높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 팀들 입장에서는 야 최소한
그래도 5등만 해. 5등. 5등 하면 우리가 갈 확률이 높아져. 그거는 남미 팀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3등 에콰도르도 사실 남은 경기 잘해야 되고 제가 그래도 에콰도르는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해야 되고 나머지 한 뭐 지금 7등까지가 거의 뭐 알 수 없는 승부이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정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준일 아나운서는 제 생각에 우루과이 그래도 응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루과이와 콜롬비아를 응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팔카오 선수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틀레티코에는 아리아스 선수도 나가서 콜롬비아 선수가 없는 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옛 정을 잊지 않습니다. 예전의 영웅. 킹준게 갓난데 해준 게 얼만데. 그렇습니까? 아세요? 제 최근에 다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쩔 TV, 저쩔 TV, 뭐 어쩔래미, 저쩔래미 저 있어요. 아니 저는 안물 TV, 안궁 TV, 뇌절 네. TV 그런 거 아세요? 저 다 봤죠 SNL. 예. 그래도 온고이 지신의 정신으로 저는 팔카오 선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우루과이는 응원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수아레스와 히메네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우루과이를 응원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 두 선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이 경질됐잖아요. 네. 정말 우루과이 축구의 얼굴이나 다름없고 우루과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오스카 타바레스였는데 하도 계속 위기로 몰리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감독이 디에고 알론소라는 사람인데 소준일 아나운서가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오늘 꼭 소개하리라 작심을 하고 왔어요. 디에고 알론소 이 감독이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어려요. 70년대 중반생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00년대 초반에 2부 리그 있었던 거 기억은 못하지. 기억난다고 하면 그건 사기고 아시죠? 알고는 어쨌든 있죠. 예. 그때 세군다에서 아틀레티코를 위해 22골을 터뜨려서 아틀레티코를 승격시켰던 공격수가 디에고 알론소예요. 제가 참 중요한 분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수아레스, 히메네스, 뭐 고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의 아틀레티코의 위치가 있게까지 그 중요한 초석을 놔주신 위인이시다. 그렇죠. 디에고 알론소 지금 감독 그 선수가 그 당시 아틀레티코에 사실 임대 왔던 거거든요. 네. 그 시즌만 뛰었어요. 한 시즌. 근데 그 한 시즌 세군다에서 22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격시켰다. 네. 그때 승격 안 하고 계속 세군다에서 헤맸으면은 아틀레티코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3월 24일에 절을 한 번 하고 3월 29일에 우루과이 방면으로 또 절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근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들어서서 우루과이가 연승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의 지금 순위를 끌어올리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 감독이 아틀레티코를 예전에 수렁으로부터 구해낸 영웅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의 진출. 예. 자, 이제 남미를 살펴봤으니까 그 위쪽에 있는 대륙을 또 살펴보죠. 북중미입니다. 북중미 같은 경우에는 8개 팀 홈앤어웨이 라운드 로빈 풀리그를 돌립니다.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 본선으로 진출을 하고 4위는 오세아니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1위부터 4위까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파나마 순입니다. 네, 캐나다가 25점, 미국과 멕시코가 21점, 파나마가 17점, 코스타리카가 16점이에요. 네. 근데 북중미는 4등이 대륙 간 플레이오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아마 끝까지 싸움을 벌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물론 그냥 지금 어떤 수치적인 상황만 보면 캐나다를 약간 제외하고 미국, 멕시코도 사실은 약간 위험하긴 하죠. 지금 승점 차이가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와 미국, 멕시코 간의 승점 차이가 5점인데 남은 경기가 3경기니까 2경기가 아니라 3경기예요. 네, 3경기. 예. 여기는 이제 남미나 아시아보다는 경기 수가 예. 지금 많이 남은 예. 상황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경기라서 사실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캐나다조차도 일단 플레이오프만 확보가 돼 있지 지금 뭐 진출이 확보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캐나다는 3등 안에는 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도 전체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는 이 두 팀도 결국 캐나다와 더불어서 1, 2, 3위 이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세 나라 중에 결국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결국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아마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벌이는 이 마지막 그 0.5장 싸움. 네. 그게 굉장히 좀 볼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북중미 남은 경기들도 빅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쉽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변의 소지는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와 캐나다 맞대결, 멕시코와 미국 맞대결, 미국과 파나마 맞대결, 파나마와 캐나다 맞대결, 코스타리카와 미국 맞대결. 이런 맞대결들이 다 지금 이 순위표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결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3위권 안에 들고 코스타리카, 파나마 둘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면 상대가 아마도 뉴질랜드죠. 그렇죠. 그쪽은 뉴질랜드가 가장 강하니까. 네. 오세아니아 이제 대표와 이제 오세아니아는 그러니까 0.5장입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대표와 이 북중미의 4등이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되는데 아마도 뉴질랜드일 겁니다. 제가 오세아니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뉴질랜드는 우리가 작년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봤잖아요. 크리스 우드 선수가 이끄는 팀입니다. 네. 뉴질랜드는 사실 그 올림픽 대표팀이 A 대표팀과 얼추 유사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팀이나 A 대표팀이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거기서 거기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A 대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어찌 됐건 크리스 우드 같은 선수가 이제 이끄는 팀인데 뉴질랜드와 북중미 4등의 대결 이거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시아 팀과 남미 5등의 대결은 그래도 남미가 아시아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래도 남미가 좀 유리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질랜드가 의외로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질랜드 대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대 파나마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중립 지역에서 카타르에서 아마 이것도 단판으로 펼쳐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공격수가 든든한 크리스 우드 선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하나 터지면 또 모르죠. 네, 크리스 우드 선수가 최근에 정말 세계 최고의 갑부 클럽 뉴캐슬. 네. 예. 이제는 맨시티가 아니죠. 네. 파리 생제르맹도 아니죠.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닙니까? 크리스 우드 선수 돈 많이 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최근 돈을 많이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뉴질랜드가 뭐 오세아니아 대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오세아니아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지금까지 녹화를 하고 있는 저희가 2월 중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 가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뉴질랜드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뉴질랜드와 이 북중미의 4위가 붙을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5장 얘기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아프리카는 예선 2라운드 조 1위 10개 팀이 3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3라운드에 진출한 팀이 10개가 나왔고 일단 2라운드에서 전통의 강호들 몇 팀들이 떨어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가봉, 남아공, 토고, 기니 이런 팀들이 이제 3라운드에 진출을 하지 못하면서 코트디부아르 정말 월드컵 본선만 나오면 이 죽음의 조 전문이거든요. 네. 소준일 아나운서도 대충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 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21세기 들어서 잘 싸우고도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참 어려운 그런 거를 많이 당하다가 이제는 아예 월드컵 본선을 못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코트디부아르가 떨어지고 이제 올라온 팀 10팀이 이집트 대 세네갈, 카메룬 대 알제리, 가나 대 나이지리아, 민주콩고 대 모로코, 말리 대 튀니지 이렇게 10팀들이 올라와서 각각 경기를 치러서 승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전 재대결이 선사가 됐는데 이집트 대 세네갈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시나리오 정하구에도 이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예. 어떻게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만난 커플이 월드컵 본선 티켓 한 장을 두고 또 죽음의 대결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양 팀의 간판이 모두 리버풀에 있어요. 예, 마네와 살라 둘 중에 한 명은 월드컵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션스컵에서는 그래도 마네가 웃었죠. 그랬죠. 네, 페널티킥 놓친 건 있지만 팀이 궁극적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네. 그런데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그냥 아주 단편적인 예측은 전체 멤버는 그래도 세네갈이 좋다. 네.
모하메드 살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세네갈 대 이집트 하면은 요거는 세네갈이 그래도 살짝 유리한 판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맨디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죠. 네, 세네갈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체 아프리카 팀을 통틀어서 가장 호화 멤버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집트는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세네갈을 이제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에 큰 경기를 또 치러봤으니. 그러니까 이집트도 세네갈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충분히 잘 준비해서 나올 여지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예측하기에는 세네갈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저 이렇게 이집트와 세네갈의 대결 말고도 4경기가 더 있습니다. 이 4경기에 대한 간략한 예측을 또 해보신다면요. 네, 카메룬 대 알제리는 제 느낌에는 네이션스컵에서 아주 예기치 않은 부진과는 상관없이 저는 약간 알제리가 좋아 보여요. 그래도. 네, 그래도 네이션스컵 결과와는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네. 저는 알제리. 자, 그리고 가나와 나이지리아. 이거는 나이지리아. 네, 지금의 가나는 뭐 공격 수비 양쪽 측면에서 그리 특색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전체적인 전력은 나이지리아가 역시 멤버도 그렇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시멘 선수가 있는 나이지리아의 손을 또 들어주셨고 민주 콩고와 모로코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모로코가 우세하죠. 예. 멤버상으로. 예. 네. 자, 그리고 역시 또 흥미로운 대결이 말리와 튀니지의 대결이 있는데 이번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는 1대0으로 말리가 이긴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조별리그에서 두 팀이 같은 조였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로 말리가 우세해 보여요. 그러니까 말리가 뭐 제네포라든가 뭐 비수마, 아이다라, 하이다라 뭐 네.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가 좀 나아 보이죠.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는 5장이 있는데 한준희 해설위원은 일단 세네갈,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말리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지금 이게 중간 결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티켓이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의 진출이 확정이 다 되면 32팀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또 조추첨의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이 32팀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특집을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